네, 오늘 학습할 부분 국어 2단원의 78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담아 붙임 쪽지를 써보자고 나오는데요. 자, 붙임 쪽지도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편지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78, 79쪽에서 붙임 쪽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살펴볼 건데요. 자, 재환이라는 친구가 겪은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재환이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재환이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환이가 사는 아파트 승강기 안에 편지를 붙였답니다. 자, 재환이가 이웃들에게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자, 편지 내용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층에 이사온 11살 이재환입니다. 새로 만난 이웃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귀여운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넷입니다. 저희는 아직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니는 길도 사람들도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저는 나무도 많고 놀이터가 있는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환 올림. 이렇게 이쁘게 편지를 써서 붙였더니 자, 79쪽에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재환이의 편지에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자, 이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승강기를 탄 이웃 사람들이 편지를 보고서 마음을 담은 쪽지를 붙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임 쪽지이고요. 이웃들이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죠. 재환이도 쪽지를 써서 붙인 이웃도 모두 훈훈한 마음이 한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글이 끝나네요. 자, 그러면은 방금 읽어봤으니까 한번 다음 세 가지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1번. 재환이가 승강기 안에 편지를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붙인 까닭은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고 또 답을 찾아보자면 어디에서 이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앞에 재환이가 쓴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새로 만난 이웃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 편지를 씁니다. 네, 이게 이유가 되겠죠? 이사를 와서 새 이웃들에게 인사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붙였다고 답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인사하려고. 자, 그러면 재환이의 편지를 본 이웃 사람들 어떻게 했죠? 여기 바로 나오는데요. 승강기를 탄 이웃 사람들이 편지를 보고 마음을 담은 쪽지를 붙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2번의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한번 답을 옮겨 적어보세요. 3번. 재환이의 편지를 읽은 이웃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마음. 자, 마지막 문장에 재환이도 쪽지를 써서 붙인 이웃도 모두 훈훈한 마음이 한가득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재환이와 이 재환이의 이웃들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네, 그 예시였고요. 한 장 넘겨볼게요. 80쪽. 자, 먼저 재환이처럼 자신의 소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학급 친구들을 상대로 어떤 소식을 정할지 한번 정해보자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붙임 5에 편지를 쓸 수 있게끔 자료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소식을 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소식을 듣는 사람, 여러분들의 편지를 읽을 사람이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이어야겠죠. 그렇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붙이거나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그 소식들을 읽겠죠. 그리고 나도 반대로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읽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자, 붙임 쪽지를 써서 붙여주는 거예요. 마치 재환이의 이웃들이 했던 것처럼 그 소식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붙임 쪽지를 써준다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뒤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또 요즘 같은 때는 또 특히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붙임 쪽지를 실제로 붙여줄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냐면 댓글 쓰는 것으로 붙임 쪽지를 써서 붙이는 것 대신에 그 소식 글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는 걸로 대신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이랑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선생님이 소식의 예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는 붙임 쪽지를 한번 써보는 걸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트잇이나 작은 종이 쪽지를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 상황을 들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지민이라는 친구가 될 거예요. 지민이는 이제 전학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 지민이가 전학을 가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식을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한번 잘 듣고 지민이에게 어떤 답장을, 즉 어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줄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얘들아 안녕? 너희와 한 학기 동안 정말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내가 다음 주에 먼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 어머니께서 직장을 옮기시면서 그 회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든. 멀리 가게 되어서 잘 적응할지 걱정도 되고 너희와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고 슬퍼.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고 함께 재미있게 놀아줘서 고마웠어. 새 학교에 가서도 너희를 잊지 않을게. 건강하게 잘 지내. 지민이가. 자, 지민이가 이러한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글을 알림판에 붙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민이에게 어떤 마음을 붙임 쪽지에 써서 표현을 하겠어요? 한번 준비한 쪽지에 써볼게요. 자, 쪽지를 써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 81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전학을 가는 친구,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지민이가 편지에서 썼듯이 자신도 지민이에게 고마웠던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 그리고 또 전학을 가서 그 새로운 지역을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또 어떻게 지내라는 당부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마음들을 한번 잘 표현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에서 댓글을 써서 마음을 표현한다면 자, 이런 거 실제로 여러분들 인터넷 하면서 많이 이런 상황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 한다거나 나쁜 말 사용하거나 함부로 욕설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특히 합니다. 항상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런 나쁜 댓글을 본다면 마음이 어떨지 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방법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2단원의 마지막 정리 부분을 같이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한번 말을 골라 빈칸에 써봅시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마음을 전하고 싶은 무엇을 떠올립니다. 뭘까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야겠죠. 즉, 사건에 대해서. 자, 두 번째, 그래서 전하려는 무엇을 생각합니다.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해 봐야겠죠. 세 번째,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하려는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하며 썼었죠?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빈칸에 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 단원 시작할 때 말했듯이 이번 단원을 공부한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친구나 가족에게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평소에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또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낱말들, 표현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좀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2단원 마무리 해봤습니다. 앞에서 했던 붙임 쪽지 써보는 거, 지민이에게 붙임 쪽지 써보는 거 잊지 말고 끝까지 잘 해보길 바랄게요.